안녕하세요. 저는 도연입니다.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가끔 한마디, 한 눈빛이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닫곤 합니다. 저는 43세의 주부입니다. 수년간 집, 아이, 남편 사이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가장 고요한 순간에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남편과의 이혼은 큰 소란 없이 서로의 마음속에 쌓인 침묵 속에서 합의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를 본 적도 연락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제 가족은 멀리 다른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끔 안부를 묻는 연락이 오지만 마치 모두가 각자의 문제에 빠져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도 제 발로 서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낮에는 만두 가게에서 일하고 가끔은 집 청소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힘들긴 했지만 적어도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고요함이 그렇게 내려앉아 때때로 차를 저어도 숟가락 소리조차 집안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그게 바로 외로움의 소리였던 것입니다. 어느 날 친구가 말했습니다. 도연, 너도 이제는 삶을 가져야 해. 처음에는 웃어넘겼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든 누군가와 같은 식탁에 앉고 같은 벽 안에서 숨 쉬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집이라는 것은 단순히 네 개의 벽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따뜻함과 소리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때 저는 페라힘을 만났습니다. 페라힘은 55세였습니다. 처음 그를 봤을 때 그의 얼굴에 새겨진 주름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고 진지했으며 그 안에는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연 씨.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페라힘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네, 정말 그렇네요. 이렇게 좋은 날에는 밖에 나가고 싶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잠시 정적을 느꼈습니다. 그 정적은 어색함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는 듯한 편안함이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가끔은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페라힘은 삶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 그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언제나 흥미로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젊은 시절에 대한 이야기와 가족에 대한 사랑을 나누며 저에게도 따뜻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도연 씨,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추구해야 해요.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말은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와의 대화는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고 저는 점점 그에게 끌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존재가 제 삶에 따뜻함을 더해주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도연은 페라힘의 얼굴에 새겨진 주름을 바라보며 그가 겪어온 시간의 무게를 느꼈다. 그의 눈빛은 깊고 진지했으며 마치 그 안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듯했다. 첫 대화에서 페라힘은 도연에게 피곤하신가요? 라고 물었다. 그 질문은 단순한 안부가 아니라 도연의 내면에 숨겨진 피로까지 꿰뚫어 보는 듯한 따뜻함이 느껴졌다. 도연은 순간 눈물이 고일 뻔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다. 조금 피곤해요. 하지만 익숙해졌어요. 도연이 대답했다. 그 대화는 처음에는 일상적인 주제들로 시작되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일은 잘 되고 있나요? 같은 질문들이 오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따뜻한 감정을 담게 되었다. 마치 그 말들 사이에 도연을 감싸줄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듯했다.
차를 마시며 페라힘의 시선이 도연에게 머무는 순간이 있었다. 그 시선은 불편함이 아니라 도연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호기심처럼 느껴졌다. 도연은 그 시선이 주는 따뜻함의 안도감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조심스러웠다. 세월이 그녀에게 가르쳐준 것이 있었다. 사람들은 가장 다를 것이라고 믿을 때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르곤 해 라는 사실이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기로 결심했다. 그날 도연의 마음속에는 묘한 설렘이 가득했다. 특별히 화려하게 꾸미지 않기로 마음먹었고 소박한 하루를 원했다. 집에서 페라힘을 위해 차를 우려내고 작은 상을 차릴 생각이었지만 페라힘은 오늘은 요리할 필요 없어요. 새로 결혼한 부부가 차와 음식으로 시간을 보내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라고 말했다. 도연은 그의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말의 무게가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남았다. 페라힘의 목소리에는 애정과 함께 낯선 감정이 섞여 있었다. 도연은 달겠어요. 라고 대답하며 그의 곁에 앉았다. 그 순간 도연은 페라힘과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사실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우정을 넘어 서로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다. 도연은 이제 그와 함께하는 삶을 기대하게 되었다. 도연이 페라힘 옆에 앉았을 때 그녀의 심장은 마치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새처럼 날개를 퍼덕이기 시작했다. 그 순간 페라힘의 눈빛에서 폭풍을 느꼈다. 평온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수년간 억눌려온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듯했다. 도연은 그 폭풍 속으로 끌려 들어갔다. 바람은 너무 강렬해서 그녀의 감정도 함께 휘말렸다. 그 순간을 설명하기란 어려웠다. 마치 한 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홍수가 쏟아져 나오는 듯한 느낌이었다. 도연은 그 홍수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었다. 그녀의 마음과 영혼은 동시에 흔들렸다. 페라힘 안에 숨겨져 있던 또 다른 모습은 수년간 잠들어 있던 화산처럼 느껴졌다. 그가 침묵할수록 그 화산은 더욱 커지고 커질수록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어갔다. 도연은 그 순간의 강렬함에 압도당했다. 놀라움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 그녀를 휘감았다. 그러나 가끔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폭풍의 강도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다. 그날 도연은 감정뿐만 아니라 경계가 어떻게 허물어질 수 있는지를 보았다. 그 순간에 일어난 것은 단순한 가까움이 아니었다. 서로가 수년간 쌓아온 외로움과 부딪혔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처럼 부드럽지 않았다. 오히려 정반대였다. 그 감정은 그녀의 영혼의 벽에 부딪혔고 그녀의 몸은 그 충격을 견딜 수 없었다. 아침이 되었을 때 도연은 거울 속에서 전혀 다른 자신을 발견했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아픔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마치 그녀 안의 긴장감이 끊어져 버린 듯 했다. 처음에는 허리의 통증을 가볍게 여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숨쉬는 것조차 힘들어졌다. 도연은 잠시 일어설 수 없었다. 그녀는 그날의 감정이 남긴 여파를 느끼며 페라힘과의 관계가 단순한 우정을 넘어섰음을 깨달았다.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서로를 향한 진정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던 것이다. 도연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가 그녀를 보며 말했다. 이렇게 힘들게 할 필요는 없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도연은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전혀 몰랐다. 그때 페라힘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약간의 비웃음이 섞인 미소가 떠올랐다. 도연은 그저 침묵했다. 그 침묵은 마치 두 사람 사이에 드리워진 커튼처럼 느껴졌다.
아마 페라힘도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었을 것이다. 아마도 그는 자신의 감정의 힘을 측정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도연은 그날 깨달았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항상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병원에서 나올 때 도연은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고 심장과 머리는 끊임없이 떠들고 있었다. 그날 있었던 일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지만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다. 어떻게 이런 일을 설명할 수 있을까? 부끄러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자신이 겪은 일을 설명하려고 하면 말이 부족하거나 과할 것 같았다. 도연은 전화를 들고 페라힘을 소개해준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친구가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는 바로 물었다. 괜찮아. 무슨 일이야? 도연은 목이 막혀서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다. 결국 그녀는 나는 괜찮지 않아 라고만 말했다. 친구는 잠시 침묵했다. 도연은 계속해서 말했다. 이 남자는 멈추지 않아. 내가 뭘 겪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그녀는 자신의 감정이 마치 수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다. 지금 병원에서 나오는 중이야. 도연은 이렇게 말하며 자신의 감정이 어떤 식으로든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 말을 하면서도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감정이 얽히고 있었다. 도연은 친구의 목소리를 듣고 잠시 침묵에 빠졌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감정이 뒤엉켜 있었고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실감하고 있었다. 괜찮지 않아 라는 말이 입에서 나왔지만 그 말은 그녀의 복잡한 감정을 다 담지 못했다. 친구는 잠시 생각한 후 너무 힘들면 집에 가서 혼자 시간을 가져. 내가 먼저 잘 지내야 해두라고 말했다. 그 말에 도연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듯 했다. 그녀도 그렇게 하고 싶었다. 도연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페라힘과의 모든 것이 그녀에게 너무 무겁게 느껴졌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그의 존재가 느껴지는 모든 것들이 압박감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벽에 걸린 사진들, 그가 남긴 흔적들, 심지어 그의 숨결이 남아있는 듯한 공기조차도 그녀에게는 너무나도 힘들었다. 그녀는 짐을 챙기고 그 집을 떠나기로 했다. 결혼식은 단 하루, 이슬비가 내리던 날이었다. 이슬비 속에서의 결혼식은 그녀에게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건 끝을 향한 발걸음이었던 것 같다. 그날의 기억은 그녀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다. 시간이 지나도 그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도연은 그날의 경험이 그녀에게 어떤 교훈을 주었는지 생각해 보았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다. 아름다운 말이나 미소 뒤에 숨겨진 폭풍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 폭풍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도연은 친구에게 전화를 걸며 그날의 감정을 털어놓고 싶었다. 그가 나를 이해하지 못해. 그저 나를 괴롭히는 것 같아. 친구는 내가 힘든 건 알겠어. 하지만 너 자신을 먼저 챙겨야 해더라고 말했다. 도연은 친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이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해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페라힘의 곁에 머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녀는 그와의 관계가 단순한 우정을 넘어섰지만 그 감정이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큰 부담이 되고 있었다. 도연은 자신이 그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감정이 진정한 사랑인지 아니면 외로움에서 비롯된 것인지 혼란스러웠다. 결국 도연은 자신을 위해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페라힘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한 걸음 내딛기로 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고
다시 한번 자신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도연은 그날의 결정을 마음속에 새기며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도연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울의 거리를 바라보았다. 화려한 네온사인과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이 도시는 그녀에게 여전히 매력적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매력이 그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의 무게를 견디기 힘들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도연은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녀의 방은 페라힘과의 추억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모든 것들이 그녀에게 압박감을 주었다. 벽에 걸린 사진들, 함께 찍은 셀카들, 그리고 그가 남긴 작은 선물들이 그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도연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그와의 관계가 이제는 끝났음을 실감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해. 도연은 혼잣말을 하며 자신을 다독였다. 그녀는 페라힘과의 관계가 더 이상 자신에게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그녀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녀를 괴롭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순간 도연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혼란을 정리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친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나, 이제 정말로 끝내기로 했어. 도연의 목소리에는 결단력이 느껴졌다. 친구는 잠시 침묵하다가 그래, 내가 그렇게 결심했다면 응원할게 라고 말했다. 그 말에 도연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듯 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다. 도연은 짐을 챙기고 집을 나섰다.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고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에 몰두하고 있었다. 도연은 그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기로 했다. 그녀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한 걸음 내딛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한 카페에 들어가 따뜻한 커피를 주문했다. 카페의 아늑한 분위기와 커피의 향기가 그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해주었다. 도연은 창가에 앉아 외부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앞으로의 삶에서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를 고민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해. 도연은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더 이상 페라힘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도연의 시선을 끌었다. 깔끔한 흰색 셔츠와 어두운 청바지를 입고 세련된 가방을 메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그는 카운터에서 음료를 주문하며 도연의 방향으로 잠시 시선을 던졌다. 도연은 그와의 눈이 마주쳤을 때 순간적으로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그 남자는 도연의 시선을 느끼고는 미소를 지었다. 도연은 그 미소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는 자신이 새로운 시작을 위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그 상처를 딛고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도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었다. 그녀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한 여정임을 알고 있었다. 채널을 구독하세요. 더 많은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부드럽지 않았다. 오히려 정반대였다. 그 감정은 마치 강한 파도가 그녀의 영혼의 벽에 부딪혀 그녀의 몸은 그 충격을 견딜 수 없었다. 아침이 되었을 때 도연은 거울 속에서 전혀 다른 자신을 발견했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아픔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마치 그녀 안의 긴장감이 끊어져 버린 듯 했다. 거울 앞에서 그녀는 자신을 바라보며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되새겼다. 처음에는 허리의 통증을 가볍게 여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숨쉬는 것조차 힘들어졌다. 도연은 잠시 일어설 수 없었다. 그녀는 그날의 감정이 남긴 여파를 느끼며 페라힘과의 관계가 단순한 우정을 넘어섰음을 깨달았다.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서로를 향한 진정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 감정은 그녀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도연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가 그녀를 보며 말했다. 이렇게 힘들게 할 필요는 없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도연은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전혀 몰랐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얽혀 있었고, 그 감정은 그녀를 더욱 움츠러들게 만들었다. 그때 페라힘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약간의 비웃음이 섞인 미소가 떠올랐다. 도연,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도연은 그저 침묵했다. 그 침묵은 마치 두 사람 사이에 드리워진 커튼처럼 느껴졌다. 아마 페라힘도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었을 것이다. 아마도 그는 자신의 감정의 힘을 측정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도연은 그날 깨달았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항상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병원에서 나올 때 도연은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고 심장과 머리는 끊임없이 떠들고 있었다. 그날 있었던 일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지만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다. 어떻게 이런 일을 설명할 수 있을까? 부끄러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자신이 겪은 일을 설명하려고 하면 말이 부족하거나 과할 것 같았다. 도연은 전화를 들고 페라힘을 소개해준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친구가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는 바로 물었다. 괜찮아. 무슨 일이야? 도연은 목이 막혀서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다. 결국 그녀는 나는 괜찮지 않아 라고만 말했다. 친구는 잠시 침묵했다. 도연은 계속해서 말했다. 이 남자는 멈추지 않아. 내가 뭘 겪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그녀는 자신의 감정이 마치 수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다. 지금 병원에서 나오는 중이야. 도연은 이렇게 말하며 자신의 감정이 어떤 식으로든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 말을 하면서도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감정이 얽히고 있었다. 도연은 친구의 목소리를 듣고 잠시 침묵에 빠졌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감정이 뒤엉켜 있었고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실감하고 있었다. 괜찮지 않아 라는 말이 입에서 나왔지만 그 말은 그녀의 복잡한 감정을 다 담지 못했다. 친구는 잠시 생각한 후 너무 힘들면 집에 가서 혼자 시간을 가져. 내가 먼저 잘 지내야 해두라고 말했다. 그 말에 도연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듯 했다. 그녀도 그렇게 하고 싶었다. 도연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페라힘과의 모든 것이 그녀에게 너무 무겁게 느껴졌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그의 존재가 느껴지는 모든 것들이 압박감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벽에 걸린 사진들, 그가 남긴 흔적들, 심지어 그의 숨결이 남아있는 듯한 공기조차도 그녀에게는 너무나도 힘들었다. 그녀는 짐을 챙기고 그 집을 떠나기로 했다. 결혼식은 단 하루, 이슬비가 내리던 날이었다. 이슬비 속에서의 결혼식은 그녀에게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건 끝을 향한 발걸음이었던 것 같다. 그날의 기억은 그녀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다. 시간이 지나도 그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도연은 그날의 경험이 그녀에게 어떤 교훈을 주었는지 생각해 보았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다. 아름다운 말이나 미소 뒤에 숨겨진 폭풍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 폭풍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도연은 친구에게 전화를 걸며 그날의 감정을 털어놓고 싶었다. 그가 나를 이해하지 못해. 그저 나를 괴롭히는 것 같아. 친구는 내가 힘든 건 알겠어. 하지만 너 자신을 먼저 챙겨야 해라고 말했다. 도연은 친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이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해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페라힘의 곁에 머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녀는 그와의 관계가 단순한 우정을 넘어섰지만 그 감정이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큰 부담이 되고 있었다. 도연은 자신이 그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감정이 진정한 사랑인지 아니면 외로움에서 비롯된 것인지 혼란스러웠다. 결국 도연은 자신을 위해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페라힘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한 걸음 내딛기로 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고 다시 한번 자신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도연은 그날의 결정을 마음속에 새기며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도연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울의 거리를 바라보았다. 화려한 네온사인과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이 도시는 그녀에게 여전히 매력적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매력이 그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의 무게를 견디기 힘들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도연은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녀의 방은 페라힘과의 추억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모든 것들이 그녀에게 압박감을 주었다. 벽에 걸린 사진들, 함께 찍은 셀카들, 그리고 그가 남긴 작은 선물들이 그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도연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그와의 관계가 이제는 끝났음을 실감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해. 도연은 혼잣말을 하며 자신을 다독였다. 그녀는 페라힘과의 관계가 더 이상 자신에게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그녀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녀를 괴롭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순간 도연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혼란을 정리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친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나 이제 정말로 끝내기로 했어. 도연의 목소리에는 결단력이 느껴졌다. 친구는 잠시 침묵하다가 그래, 내가 그렇게 결심했다면 응원할게 라고 말했다. 그 말에 도연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듯 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다. 도연은 짐을 챙기고 집을 나섰다.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고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에 몰두하고 있었다. 도연은 그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기로 했다. 그녀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한 걸음 내딛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한 카페에 들어가 따뜻한 커피를 주문했다. 카페의 아늑한 분위기와 커피의 향기가 그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해주었다. 도연은 창가에 앉아 외부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앞으로의 삶에서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를 고민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해. 도연은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더 이상 페라힘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도연의 시선을 끌었다. 깔끔한 흰색 셔츠와 어두운 청바지를 입고 세련된 가방을 메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그는 카운터에서 음료를 주문하며 도연의 방향으로 잠시 시선을 던졌다.
도연은 그와의 눈이 마주쳤을 때 순간적으로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그 남자는 도연의 시선을 느끼고는 미소를 지었다. 도연은 그 미소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는 자신이 새로운 시작을 위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그 상처를 딛고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도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었다. 그녀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한 여정임을 알고 있었다. 채널을 구독하세요. 더 많은